이 시간에는 여러분과 함께 제5장 감사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감사는 표현으로 완성됩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감사를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재 94쪽을 보면 감사의 어원과 그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정리해 보면 감사는 기쁨을 주고 기분을 좋게 하여 다른 사람과 행복을 나누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합니다. 실존주의 철학자 마틴 하이데거는 생각한다는 것은 감사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생각한다는 것은 기억한다는 말이죠. 이것을 풀어보면 감사는 생각을 통해 오고 생각은 깨달음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다와 기억하다는 같은 어원을 가지고 있으므로 감사는 생각하고 기억하는 인식과 의지의 영역입니다. 결국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었을 때 그것을 생각하고 기억할 때 감사의 마음이 우러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기억하기 때문에 감사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꼭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여러분도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거나 은혜를 입으면 감사의 마음을 갖는 것은 당연한 것이죠.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기도하는 모습의 노인, 이 작품은 원래 미국의 사진작가 에릭 앤스트롬이 1918년 찍은 사진 작품입니다. 1918년 미국 미네소타주 보베이라는 작은 탄광촌에서 사진관을 운영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에릭 앤스트롬이죠. 어느 날 아주 백발이 성성하고 세상사에 몹시 지쳐 보이는 야위고 남루한 한 노인이 보잘것없는 신발 털개를 팔러 왔습니다. 그 노인은 아주 초라한 모습으로 사진관에 들어와서는 잠깐 쉬고자 했습니다. 몹시 시장했던지 테이블 앞에 앉아 식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노인이 소박한 빵과 스프를 앞에 두고 감사 기도를 드리는 것이었죠. 사진사인 앤스트롬은 그 모습을 보고 큰 감동과 전율을 느꼈습니다. 작은 것에도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기도를 드리는 초라한 이 노인이 큰 사람으로 보였던 것이죠. 앤스트롬은 그 노인을 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노인은 세상적인 것들을 많이 갖지는 못했지만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것을 가졌구나. 그는 감사할 줄 아는 마음을 가졌으니까. 비록 그 노인은 가난하고 삶에 지친 모습이었지만 그의 소박한 감사 기도 속에서 그 노인이 세상 그 누구보다 부유한 사람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는 그 자리에서 노인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 흑백 사진을 보고 앤스트롬의 딸 로다 나이버그도 큰 감동을 받아 그녀가 태어나기 1년 전 아버지가 찍었던 이 사진을 유화로 그린 작품이 바로 감사 기도하는 노인의 모습을 그린 유화 작품입니다. 앤스트롬은 이 사진을 통해 당시 세계 1차 대전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아직 감사할 것이 많이 남아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삶에 지친 노인이 빵 한 조각과 스프를 가지고도 감사 기도를 드리고 있는 이 사진을 미네소타주 사진전에 출품하여 미네소타주의 사진으로 선정되었습니다. 너무도 유명한 이 그림의 제목은 감사 기도라고 알려진 The Grace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감사는 찬양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감사는 찬양의 내용이며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의 관계는 감사제의 형식을 통해 표현되었습니다. 또한 감사는 이스라엘 민족과 이방민 모두에게 하나님을 향한 회개와 신앙의 고백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에 하나님께 감사로 제사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고 했다면 신약 성경에서도 감사를 강조하였는데 그 예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독교인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감사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감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므로 기독교인들은 감사와 찬양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재 98쪽을 보시면 감사는 곧 행복과 성공의 비결이라는 소제목을 볼 수 있습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첫째, 감사는 인간 사회를 이루는 필수 요소입니다. 우리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인간 관계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더불어 어울려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서로 어울리는 가운데 감사는 나와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어주는 중요한 덕목으로 작동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람의 관계 변화는 감사로부터 시작한다는 말입니다. 게오르그 지멜은 감사는 인류의 도덕적 기억이라고 하면서 모든 감사 활동이 갑자기 사라진다면 사회는 와해되어 버릴 것이라며 인간 사회에서의 감사의 중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과 인간관계 속에 감사를 잃어버리게 되면 질투, 투정, 불평이나 특권의식과 같은 부정적 감정으로 인해서 인간관계가 깨어지고 파괴적인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칸트는 감사하지 않는 것은 사악함의 정수이자 혐오스러운 것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감사를 경험하면 더 많이 사랑하게 되고 더 많이 용서하면서 신과 가까워진 것처럼 느끼게 됩니다. 감사하는 마음은 상대가 마땅히 받아야 할 고마움을 표시하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에게 더 친근하게 대하게 되겠죠. 그것은 곧 인간관계에 긍정적으로 작용하므로 인간관계 개선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가 행복과 성공의 비결인 이유 두 번째는 감사는 우리의 삶을 더 풍요롭게 만드는 신비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 연구 결과에서 규칙적으로 고맙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은 감정적, 신체적인 뿐만 아니라 인간관계의 측면에서도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로버트 에몬스와 마이클 맥컬리프가 시행한 연구에서 규칙적으로 감사한 일에 대해 5문장을 기록하는 감사일기를 쓴 사람들은 병에도 걸리지 않고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일 뿐만 아니라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도 낙관적이었다는 것입니다. 이 시간에는 감사일기와 관련하여 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영상은 KBS에서 제작한 생로병사의 비밀 중에서 긍정의 힘, 감사의 마음 편에서 다룬 내용입니다.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 감사일기의 효과가 얼마나 우리 마음과 삶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왔는지 주목하면서 보시기 바랍니다. 사생아로 태어나 할머니 손에서 자란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삼촌의 성폭행으로 14살의 나이에 미혼모가 됐고 마약과 알코올에 빠져 청소년기를 보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자 토크쇼의 여왕이라 불리는 오프라 윈프리의 얘기입니다. 그녀가 이렇게 절망적인 시간을 딛고 일어서는 데 힘이 돼준 것은 바로 감사일기라고 하죠. 소소한 일상에서 느끼는 감사의 마음이 때론 내 몸과 마음의 변화를 넘어 우리 삶의 많은 것을 바꾸기도 합니다. 서울의 한 작은 신문사. 올해로 입사 7년 차인 유지미 씨는 얼굴에 늘 미소가 넘치는데요. 하지만 그녀도 처음부터 밝고 긍정적인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유지미 씨를 변화시킨 건 바로 감사일기. 점심 식사 후에 커피를 이제 마셨는데 커피를 마실 시간이 있고 또 커피를 마실 돈이 있어서 감사하다. 이런 내용들 강의를 들었어요. 저도 하루에 100가지씩 감사한 거를 열심히 이렇게 쓰면서 감사가 습관화되면 삶이 달라질 수 있다. 그래서 달라진다는 의미가 뭔지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게 됐어요. 그렇게 우연히 시작해 지난 6년간 써온 감사일기가
어느새 수십 건에 달하는데요. 일상의 모든 일들에 감사하면서 유지미 씨의 삶은 많은 변화가 생겼다고 합니다. 무엇보다 기쁘고 다행스러운 일은 늘 평행선을 달리며 살얼음판 같았던 엄마와의 관계가 회복됐다는 것입니다. 아니잖아. 이것도 없잖아. 서로 자기 주장이 너무 강하고 얘가 성격이 저랑 너무 똑같아요. 흑과백이 분명하고 아주 막 그 시시비가 가리져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그렇게 살아서 이제 뭐 할래 이렇게 되니까 저는 또 엄마는 뭐 그렇게 살아서 지금 이렇게 사냐 이제 막 이런 저도 심한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의 삶을 부정하는 얘기들을 하다 보니까 그게 상처가 되고 갈등이 되고 이제 했던 것 같아요. 갈등의 모녀 관계로 살아가던 어느 날 갑작스레 엄마에겐 암까지 찾아왔는데요. 만성 골수성 백혈병으로 투병하면서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만도 2차례. 급작스런 막 머리 통증이 오기 시작해가지고 그냥 쓰러져가지고 일어나지도 못하고 그래서 119에 몇 번을 실려가고 이제 3개월 남았다고 이제 교수님이 우리 식구들을 다 불러놓고 3개월 남았으니까 가족들 보고 싶은 사람들 다 불러주고 그렇게 하라고. 이게 저희 딸하고 제가 사이 안 좋을 때 우리 딸이 화해로다가 백감사를 써서 줬어요. 그래서 이거 가보로다 이렇게 갖고 있어요. 차라리 삶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로 고통스러워하던 엄마를 살린 건 딸이 진심을 담아 보낸 감사 편지였습니다. 백가지는 처음에 못 쓸 줄 알았어요. 그냥 몇 개라도 시도는 해봐야겠다는 마음으로 쓰게 됐는데 쓰다 보니까 100가지보다 사실 더 많은 감사거리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딸한테 쓴 건데요. 이런 딸의 변화를 지켜본 오숙경 씨 역시 감사일기 쓰기에 동참하면서 두 사람은 이제 세상의 어떤 모녀보다도 살가운 사이가 됐습니다. 다 상 받아줘서 너무 고맙고 감사하고 사랑하는 내 딸아, 더 많이 사랑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더 많이 아껴주지 못해 미안하구나. 하지만 꼭 이것만은 기억해주렴. 넌 이 세상에 오직 하나뿐인 내 딸이라는 걸 사랑한다. 엄마가. 사실 어렸을 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했다 이런 얘기를 잘 못 듣잖아요. 근데 살면서는 이제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엄마한테 혼난 것들 이런 것들 더 많이 기억하는데 그냥 이거를 보면 엄마가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그리고 나의 태어난 존재 자체로 얼마나 엄마에게 소중하고 기쁨이었는지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더욱 놀라운 점은 시한부 선고를 받을 정도로 좋지 않았던 건강이 몰라보게 회복된 것입니다. 청계산도 올라왔었어. 북한산도 올라가고 지금 다 다녀요. 산악회에서. 감사라는 게 이제 그때 생각을 했죠. 제가 약을 그렇다고 뭐 바꿔서 먹은 것도 아니고 오히려 진통제는 줄였고 그런데 진통이 줄었어요. 이 고통이 줄은 게 뭐지? 하니까 항상 부정적인 생각을 했었더라고요, 제가. 아, 이 병은 치유가 안 돼. 그리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어. 항암제 부작용이 심해서 치료 자체가 어려웠던 오숙경 씨. 지금은 등산도 거뜬하다는데 과연 어떤 상태인 걸까요? 검사 결과 172%에 달했던 백혈병 유전자 지수가 이제 거의 정상인에 가까운 상태로 회복됐습니다. 이 정도면 지금 거의 완전 유전자 반응, 그러니까 약을 끊어도 괜찮을 정도의 그런 아주 좋은 반응을 얻고 있고요. 암 환자들이 상당히 우울해하지만 긍정적인 마음을 갖는다는 게 2가지 포인트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첫 번째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면 암세포를 극복할 수 있는 그 면역력도 좀 증강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백혈병처럼 매일 약을 복용해야 되는 경우에는 이 복용 수능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매일 빠지지 않고 사소한 부작용이 있더라도 그 긍정적인 마음으로 극복해내면서 매일 정확하게 약을 복용하게 되니까 거기에 따라서 치료 효과도 굉장히 좋아지게 됩니다. 폴 밀스 교수는 감사하는 마음이 우리 몸 건강에 불러오는 효과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삶에 긍정적이고 감사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과 비교해 신체적으로 어떤 차이가 있는지 궁금했다는데요. 186명의 신부전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 감사함을 잘 느끼는 사람일수록 더 잘 자고 덜 우울하고 심장 기능도 좋았다고 합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들 신부전 환자들에게 8주간 감사일기를 쓰게 했더니 염증성 지표 지수가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And they recorded a couple of things each day that they felt grateful for. And they could record it in the morning, in the afternoon, in the evening, it didn't matter. And they could write about anything they wanted to. Just generating gratitude in our psyche, regardless of what we're directing that gratitude towards, is where the magic is where the beneficial effects are for us as human beings. 감사함을 느낄 때와 화내고 원망할 때 우리 뇌는 활성화되는 영역이 다릅니다. 화를 내면 교감신경계가 자극돼 아드레날린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을 분비하고 이것이 다시 부신을 자극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을 분비하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 혈액이 근육 쪽으로 몰리면서 혈압과 혈당이 올라가고 심장 박동이 빨라지게 됩니다. 반면에 감사함을 느끼게 되면 측두엽 중 사회적 관계 형성에 관련된 부분과 즐거움과 관련된 쾌락 중추가 작용해서 도파민, 세로토닌, 엔돌핀 등 이른바 행복 호르몬을 분비하도록 영향을 줍니다. 그리고 이들 행복 호르몬의 영향으로 우리 몸은 심장 박동과 혈압이 안정되고 근육이 이완되면서 기분 좋은 행복감을 느끼게 되는 거죠. 폴 밀스 교수는 지금도 꾸준히 감사 일기를 쓰고 있습니다. 감사 일기를 쓰는 작은 행동이 어떻게 커다란 행복의 나비 효과를 불러오게 되는 걸까요? The journaling, and particularly the gratitude, helps people to move away from that. And then over time, as the days and weeks went by, that small thing that they're grateful for, then it starts to grow. And then you can feel grateful for things that before you didn't feel grateful for or you were angry about. So there's some kind of transformation in our consciousness when we do this. 여기 감사일기를 통해 새 삶을 얻게 됐다고 말하는 또 한 사람을 만나보겠습니다. 거제도의 한 조선소에서 근무하는 서병수 씨. 그의 하루 역시 감사일기를 쓰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는데 아내가 배웅을 해줘서 고맙다. 또 출근할 때 통근버스를 타고 앉아서 올 수 있어서 감사하다. 또는 회사에서 따뜻한 아침밥을 먹을 수 있어서 감사하다. 이른 새벽에 내가 출근할 수 있는 회사가 있는 거에 감사한다. 3년 전 우연히 시작한 감사일기 쓰기는 서병수라는 사람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웃는 낯으로 아랫사람들을 다독이는 그의 모습을 3년 전에는 그 누구도 상상할 수 없었는데요. 항상 입에 욕이 달려있어요. 항상 욕이었고 그 다음에 항상 술, 항상 그 다음에 느낀 게 이제 권위의식, 항상 뭐 가정에서는 뭐 내가 왕이다 이런 거. 예전에는 주위에 온통 적군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제는 전부 다 같은 동료고 거의 형제처럼 생각하고 저 사람에게 뭔가를
시키기보다는 내가 먼저 다가가서 뭐 도와줄 일 없는지 먼저 다가갈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여유가 생겼습니다. 무엇보다 놀라운 변화가 생긴 건 가족들과의 관계입니다. 아우 시원해. 퇴근에 돌아온 서병수 씨를 몹시 기다렸다는 듯 온 가족이 반겨주는데요. 그러고 보니 거실 벽면을 가득 채운 수상한 족자들이 눈에 띕니다. 이게 그동안 저희 가족들이 쓴 감사 족자입니다. 사랑하는 아빠에게, 남편에게, 그리고 아내에게 그동안 마음을 전한 흔적들이라는데요.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가족 행사가 있으면은 이렇게 저희들은 감사 쓰는 게 이렇게 이벤트처럼 그렇게 돼 있습니다. 뭐 어떤 행사 하실 때? 생일날, 주로 생일날 이제 가족 구성원이 전체가 그 주인공한테 다 적어주는 걸로 그렇게. 이 가족에게 감사는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멋진 미소, 일상의 사소한 것들이 다 감사할 거리가 됩니다. 미처 벽에 걸지 못한 감사 편지들은 장롱 안에도 한가득 쌓여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서병수 씨도 처음에는 감사 편지를 쓰는 일이 어렵고 탐탁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그런 사내 교육 프로그램 중 하나라고 생각했던 것이 이렇게 큰 변화를 몰고 올 줄은 꿈에도 몰랐던 거죠. 처음에는 그 교육 과정의 하나이기 때문에 그냥 억지로 마지못해 썼습니다. 솔직히 강제로 그걸 써야 잘 수 있다 그래 하니까 마지못해 썼거든요. 근데 적다 보니까 저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내면의 세계들이 하나씩 나오기 시작하고 나는 아내한테 상처만 주고 살았구나. 100가지가 넘게 나를 지켜주고 사랑해준 내 아내한테 나는 정말 나쁜 남자였구나 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땀 많은 신랑 손수건을 항상 챙겨줘서 감사합니다. 보잘것없는 나를 멋지게 봐줘서 감사합니다. 믿을 것 하나 없는 나를 믿고 보따리 싸들고 우리 집에 들어와준 당신 감사합니다. 못된 망아지처럼 날뛰는 나를 버리지 않고 지켜줘서 감사합니다. 저도 미안하고 감사하고 그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몇 시에 와요? 막 이런 거 회식한다든지 이러면 미리 얘기해주면 좋잖아요. 근데 전화 안 와서 제가 전화하면 왜 전화하는데 이러면서 폴드폰 옛날에 폴드폰 있잖아요. 이게 탁 부숴버리고 그랬어요. 예. 거의 뭐 핸드폰 가게에서는 완전히 VVIP 고객이었거든요. 그냥 막 이렇게 부셔버리고요. 집어 던지고 확 그래도 분이 안 풀리면 망치로 또 부시기도 하고 그랬었습니다. 정말 얘기하기도 부끄럽고 정말 그렇게 성격이 좀 난폭하다고 해야 될까요? 네, 거칠었고 진짜 욱하는 성질이 장난 아니었습니다. 부부 사이가 돈독해지면서 아이들의 모습도 크게 달라졌습니다. 어둡고 위축돼 있던 모습은 사라지고 누구보다 밝고 구김살 없는 아이들로 변했는데요. 남매 간의 우애, 부모님과의 관계가 남다른 것은 두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특히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난 둘째 딸 진경이의 변화가 눈부신데요. 목소리도 작고 매사에 소극적이던 아이는 얼마 전 교육부 장관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자신감 있는 아이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다 아빠의 변화로부터 시작된 거라니 정말 놀랍지 않으십니까? 그냥 아빠가 보내주신 거 읽고 넘겼는데 나중에 계속 보내주시니까 저도 답장을 하게 되고 계속 쌓이니까 집안 분위기도 바꿔지고 그런 것 같아요. 작지만 아빠의 난폭함을 그냥 부드럽게 바꿔준 그냥 작은 마법 같아요. 저희 집 얘기하면 되게 부러워해요. 어떤 게 그래요? 가족톡 있는 거 되게 가족톡 있는 거 부러워하고 신기하고 아빠 재밌다고 엄마도 재밌다고 엄마 아빠 잘해주니까 좋겠다고
가족 집안 분위기 화목해서 좋겠다고 그쪽에 감사의 마음이 가져오는 놀라운 힘을 직접 경험한 서병수 씨 가족. 이들은 행복의 비밀이 멀리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감사하는 마음만 있다면 언제든 그 문을 열 수 있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정말 제 인생뿐만 아니고 제 가족의 인생이 바뀌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엄청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확 나타나고 있거든요. 우리 자녀들을 보셔서 아시지만 확 달라졌습니다. 주변의 인간관계가 달라집니다. 감사하고 긍정하는 마음에는 정말로 가족관계를 개선시키는 힘이 있는 걸까요? 연구에 따르면 60대 남성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표현하도록 교육시킨 후 몸과 마음의 변화를 측정해봤더니 산화성 스트레스는 감소하고 부부관계는 개선됐다고 합니다. 가족들의 변화, 또 내 자신의 변화를 위해서는 어떤 사람들이 변화하는가 보니까 평소에 자기가 누군가에 대해서 감사한 사람, 이런 사람들이 미안하다는 말을 하게 되고 또 자기가 그 변화를 이끌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 사람의 변화는, 관계의 변화는 감사부터 시작한다. 내가 세상을 달리 바라보는 것이죠. 이런 달리 바라보고 행동하는 것이 나의 몸에 또 나의 또 정신 건강에 나의 사회적 관계성에 큰 변화를 준다는 거고 궁극적으로 나의 행복을 가져온다는 걸 증명하는 것이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가 행복과 성공의 비결인 이유 세 번째는 그것이 곧 행복과 성공의 비밀이기 때문입니다. 행복에 대한 많은 책들이 있지만 그 내용의 공통점은 바로 행복감을 극대화시켜주는 방법으로서 의식적인 감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세리브럴 코어텍스 저널에 게시된 한 연구는 감사하는 마음이 행복감을 증가시킨다고 확인했습니다. 연구진들은 MRI 뇌 스캔을 통해 감사하는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과정을 실제화하는 것이 스트레스를 조절하고 기쁨의 감정을 만들어내는 뇌의 부분을 자극한다는 것을 발견했던 것이죠. 성공한 사람들의 인생을 분석한 어느 학자의 결론은 그들의 인생은 성공 이야기가 아니라 감사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예로 알버트 슈바이처는 감사를 삶의 비밀이라고 불렀으며 강철왕 찰스 슈왑은 자신의 성공 비결로 감사를 표시하는 습관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헨리 나우엔의 이야기를 잠시 들어볼까요? 그는 감사의 이유가 있는 곳에는 언제나 원망의 이유도 찾을 수 있다. 바로 여기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에 부딪힌다. 우리는 감사를 택할 수도 있고 원망을 찾을 수도 있다. 사랑이 사랑을 낳듯이 감사는 감사를 낳는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헨리 나우엔은 감사는 원칙적으로 의식적 선택이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범사의 모든 일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무엇을 어떻게 실천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앞에서 감사 일기에 대한 영상을 보았는데 감사 일기 쓰기를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이나 건강식을 자신의 건강을 위해 의식적으로 먹는 것처럼 감사도 의식적으로 시간에 걸쳐 강화시킬 수 있는 습관이 되어야 감사의 행동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한번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의 근력을 키워보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은 이것으로 수업을 마치려고 합니다. 네, 오늘도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